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주말을 잘 쉬고 또 다시 돌아온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월요일인데요. 대설특보와 함께 좀 추위도 있었고요. 살짝 움츠러졌던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도 그동안 너무 부지런히 달려왔는지 월요병을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외 예탁금도 하루 사이 2조 원이 빠지면서 67조 원까지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자세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2.33% 하락한 3013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2.05% 하락하며 944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을 함께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도폭을 키워가자 이에 장 막판까지 개인들이 매수 규모를 더 키워가면서 5,190억가량의 순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많이 출렁였던 오늘인데요. 개인은 100억 이상, 또 외인은 120억가량 쌍끌이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70억 이상 덜어냈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선고 공판이 있었던 오후 2시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너리스크에 급락하면서 8만 5천 원 선까지도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을 그나마 방어해준 것이 셀트리온 그룹주였는데 마감을 앞두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보였다가 3시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약처 자문단이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을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히면서 이 뉴스와 함께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최근 미국 펀드 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가 차세대 성장 업종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꼽았는데요. 세트라가 있는 하나의 인수로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인텔리아테크 따로 살펴보시면요. 나사와의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관련 사업을 수주받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4% 급등으로 마감이고요.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19%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넨셀 관련주 살펴보시죠. 한국파마와 필룩스 꼽아봤는데요. 벤처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치료제가 높은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임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만드는 한국파마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이고요. 제넨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필룩스도 오늘 상한가로 함께 마감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시장 지수 계속 빠지는 가운데 그래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런 시장 가운데서 좋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1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함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와 더 가까이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돌아온 월요일인 만큼 새마음 새뜻으로 또 이번 한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좋은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짧게 보내실 분들은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문자란이 좀 짧으실 수도 있겠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깜빡이는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글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뉴스와 관련해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아니면 어떤 종목, 어떤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꼼꼼하게 사연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들어오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코스피 오늘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슈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이 구속 여부와 함께 코스피가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오늘 낙폭은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2%가량의 낙폭이라서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제가 그 키워드를 하나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하나면은 설명이 사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있는 날이다. 재판 이렇게, 있는 날. 네,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왔었는데 이제 코스피에서 가장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3.4% 마감을 하면서 게다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가 나왔던 흐름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실형 선고에 관해서 악재가 시장에 전이가 되면서 모든 업종의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지금 이끌었던 부분이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좀 감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투매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시장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단발성이 이슈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에 관해서라든지 이런 추세로 좀 악재성 이슈로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설 전에 그러니까 2월달 설 전에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설전에 사면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사건을 이 상황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있었죠. 오늘 그동안 실형 선고가 있는 오늘 재판 날 이전까지 6일 동안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약 3조어치 순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기관이 약 4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수급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완전한 어떤 실형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다양한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은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어떤 변수라든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에서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3013포인트인데 2991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었습니다. 2,991포인트인데 원래 이 차트는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려고 편하게 이렇게 기본 차트로 설정을 해둔 거지만 제 차트에는 사실 이 기준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91포인트고 이 기준선을 오늘 지지하고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랑 차트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이 윗꼬리 캔들에서 많은 분들이 물렸을 거지만 만약에 시장이 실형이 정말 완벽하게 확정이 돼서 경영이 삼성전자의 경영의 어떤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언정 반등의 폭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이렇게 봉이 3봉이 이렇게 나와줬다는 겁니다. 외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에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기술적인 반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2,991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좀 머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메이저 수급을 뛰어넘었다, 처음으로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총 1위의 기업인 만큼 이 코스피와 삼성전자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오늘 코스피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스닥 역시 오늘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총상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 또 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줬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코스닥도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은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자면은 이제 환승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충분히 오른 구간에서 이제 코스닥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964포인트 정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닥 시장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이제 고성장 기업들로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이제 고성장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이제 빗대어 보면은 일단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화랑길 때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렇게 고성장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반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이제 팬데믹 여파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감, 경기 부양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스닥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코스닥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성질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다만 최근에 964포인트 코스닥이 정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것일 뿐, 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어 요약해 드렸을 때 환승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승센터에서 전철이나 이제 버스를 탔을 때는 이제 내릴 사람 내리고 다시 탈 사람 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멀리, 더 길게 높이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내리고 반대로 신규로 이제 탑승하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이 다시 들어와 주는 이런 바뀜 과정이 있어야 또 멀리 길게 종착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워낙에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했을 텐데, 제가 일단 코스닥 시장은 간단하게 주봉, 일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코스닥 차트는요, 일단 월봉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고점 964포인트를 기준으로 돌파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월봉상에서 보이시면 정고점 부근을 뚫지 못하고 이제 이번 1월 달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964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때 시점이 여기입니다. 12월 28일째 이제 시작되는 주봉 캔들인데요. 이때 964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1월이죠. 거의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만 이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하락세를 더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00포인트 초반대까지 선만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해서 최근에 박스권 구간인 990포인트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900포인트 초반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이번 1분기죠. 그때 이제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대부분 펀더멘탈이 안 좋은 고성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코코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이제 고성장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당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코스닥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에 따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900포인트를 이탄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에 따른 기저가로 한번 상승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상승이 나올 때 아까 보이는 것처럼 코스닥 990포인트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 있지만 글로벌 이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990포인트 박스권 단기 돌파 여부를 앞두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시장이 하락한더라도 모든 종목이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보이는 업황, 업종 올라가면서 투자하시면은 시장 하락 대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좋은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성장주,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이죠. 이런 코스닥 시장 지금은 환승센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타던 사람들은 좀 내리고 또 이 저가 매수를 노리는 새로운 분들이 아마 탈 텐데요. 저희도 좋은 기회 잘 노려서 업종 또 종목들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들 구해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AS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5일 날 매수 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 거래일 만에 바로 13,200원까지 최고가 또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한 7%가량 수익을 챙겨가던 중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코스피 이 시장 약세에 따라서 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재진입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성은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의 그 코스닥 종목을 쭉 봤을 때 코스피 종목 대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하루였거든요. 90% 이상이 하락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후성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쎄요, 이거를 처음에 공개해드렸을 때 분명히 이거를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종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특수가스도 한다. 그러니까 소재 분야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후성입니다. 작년 2020년에 공장을 완공을 했죠. 그런 다음에 캐파를 한 4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모멘텀과 반도체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 장비 다음에 부품 다음에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후성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 역시나 이평선 20일 이평선 관점에서 양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5일선마저도 양바닥을 다지는 어떤 기술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배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후성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렇게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누가 샀느냐를 한번 보니까 기관이 그동안 계속 샀습니다. 1, 2, 3, 4, 5, 6, 7일 동안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종목이고 오늘 외국인마저도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목표가는 제가 그대로 유효해서 보유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앞으로도 더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서 후성 10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장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데에 비해서도 오늘 후성은 견고하게 상승으로 잘 지켜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600원까지 저희는 다시 한번 또 힘내서 수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생명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좀 계속 빠르게 올라가면서 생명보험 쪽을 봐야 된다 강조해 주시면서 좀 구해 주셨던 하나생명인데요. 자, 살짝 좀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생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들 중에서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이 가장 그 금리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접종이 완연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그 면역력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코로나 종식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서 저항을 1차적으로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거래량으로 강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릴 때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에 안착한 흐름인 거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11선인가 21선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역시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생명도 역시나 목표가 유지하면서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4,900원까지 목표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준기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으로는요, 특수건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가 7,550원까지 달성했는데 지금 목표가를 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아직 조금 목표가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잘 가져가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특수건설은 제가 지난번 언급드린 대로 이 한국판 유딜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판 유딜 사업에서 이제 뭐 다른 뭐 그린 유딜, 디지털 유딜 이런 부분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균형 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경부선에서 이 주변에서 슬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지하화를 통해서 이 슬럼화를 없애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 균형을 토대로 한 번 더 그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뉴딜 정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 달이죠.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지난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가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중소형 건설주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투수건설 최근 흐름은 제가 일봉상의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4월달에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좀 오르나 싶었더니 이제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존에 보였던 분들은 좀 지치고 기존 지주분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셨을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 윗꼬리를 넘어서면서 종가가 마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그리다가 이렇게 일봉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 5일선을 마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5분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기록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 현대건설, 대형주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최근 시장이 어려워서 오늘 같은 시장에도 좀 시장이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건설이 장중에 이렇게 이 전일 대비 플러스 5%까지 올라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건설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순서는 이제 투자건설이 이제 다시 한번 오를 차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차 목표가라는 8,000원 잡아드렸었는데요. 일단은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시장에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장이 이제 좀 지속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8,000원 대응하시되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특수건설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8,000원이고요. 목표가 달성 시에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DKT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를 24,600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 25,0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22%가량 수익 잘 챙겼는데요. 전문가님,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T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D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을 때 이 기업이 이제 BH의 이제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같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분 구조가 반도체 엮였기 때문에 같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 DKT라는 기업은 목표가 부분에 이제 도달은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이렇게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최근에 저점이 거의 2만 원대 부근이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은 이제 2,250원 정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점은 22,900원 정도로 기록했었는데요. 물론 저점은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가능하시면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신규 공략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시장은 반대로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 업황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한 기업들은 일단 현금을 하시고 이후에 추후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규 공략을 잡으시되 또 높은 가격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타이밍을 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현금화 이후에 신규 올라오는 종목들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지수 흐름을 좀 체크해 가면서 종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서 현금화 하신 뒤에 다른 종목들 잘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요. 사연 만나러 얼른 넘어가 봐야겠죠. 중간 점검해드렸던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시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채팅창에 아직까지 고민 남겨주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럼 저희가 구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사연창에 보이니까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는다 또는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얘기 남기실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어떻게 사연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베스트 사연 잘 참고하셔서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동안 들어온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확실히 요즘 시장 주린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린이라는 닉네임 보이는데요. 끝번호 9674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많아진 주린이입니다. 요즘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수혜가 되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받아갈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슬슬 이제 새로운 연도에는 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다음 종목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이 공략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워낙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신이 이제 나올 수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백신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섹터나 업종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많은 업종의 섹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산업 쪽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영화 산업은 이 영화 산업 특성상 물론 코로나 여파를 좀 덜 받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 영화관에 대한 수입 또한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영화 산업 또한 백신이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수혜주로 한번 인지해 두시고 관련주를 이제 매매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기업은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여기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여기 제가 보이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있죠. 4월 29일 날에 이때 시가가 6,210원입니다. 이 6,21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듯 했지만 지속적으로 종가가 해당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박스권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함께 공동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지수가 크게 올라와 주었다는 점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또한 충분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CJ ENM이란 기업이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이제 시각 효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이 이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현재 박스권에 있지만 현재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박스권 구간에 있는 영화 산업 또한 한번 공략 대상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은 목표가를 집어드리자면은 이전에 한번 크게 밀렸던 7,860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시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이전 저점 부근인 여기 보이시는 5,55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뭘 봐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눌렸던 콘텐츠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준기 전문가는 좀 영화 산업에 집중해서 덱스터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860원, 손절가는 5,5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부지런히 다음 분들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눈 이야기,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예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요즘 계속 폭설이네요.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했다가 결국 고점에서 몰렸습니다. 제발 제 계좌 좀 구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외치고 계셔서요. 이분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정말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대체 고점이 어디일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권영우 전문가에게 한번 다음 솔루션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이분 사연 함께 보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이분을 구해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까요? 제가 그 사연자분의 그 게시판을 읽어보니까 네. 약간 천천히 조금 코로나 이후에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컨택트 종목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연자분께 구해드릴 종목은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국내 및 해외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제주 드림 복합 리조트가 이제 3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 리조트 내에 호텔이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그 그랜드 하얏트 5성급을 이제 획득을 한 거죠. 이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게 5성급인 거고 리조트 내에 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카지노 사업. 지금 이제 제가 그 하나생명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의 코로나 면역을 체내 확보한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조만간 거리두기가 풀릴 것이고 그리고 관광이 재개가 될 것이고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를 제치고 국내 카지노 대장주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의 그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달경까지 한 19,650원 고가까지 달성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눌렸었죠. 근데 지금이야말로 백신 접종이 코로나 종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보시다시피 기간이 특히나 이 연기금이 이거는 지금 7, 8월 달경 수급이거든요. 이 수급에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반 경직성을 누군가가 확보해주고 있다. 연기금이 확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 어제부터 또 연기금이 대량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긴 호흡의 그런 종목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목표가는 17,800원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4,7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카지노 대장주가 될 종목이다라고 롯데 관광개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관이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처럼 좀 샀다 팔았다 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길 권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800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으로는 14,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으로 종목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혹시 직접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내 사연을 좀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 클릭하시면 글 바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 사연도 한번 열어볼게요. 사랑해요 LG라고 또 남겨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LG 기업 매력에 빠진 주부입니다. 물건도 잘 만들고 해외에서 선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삼성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LG전자와 관련한 알짜 기업 어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생활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LG와 관련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LG의 가전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LG 관련 분들도 좀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전자와 관련한 알짜 기업을 저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준기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주부 시청자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LG전자와 관련해서 알짜 기업을 찾는다라는 사연인데요. 어떤 종목 생각나실까요? 일단 LG전자 하면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가전이 많이 유명하죠. 이제 세탁기뿐 아니라 여러 전자레인지, 냉장고 한 번 사면 이제 잘 고장 안 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가전 제품들은 이미 사실상 그때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집콕을 하시면서 가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미 관련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상승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LG전자가 나아가는 방향, 성사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장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AI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장 사업, 자동차 사업이나 아니면은 AI 쪽을 집중을 하시되 가능하시면 앞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AI 쪽을 좀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이제 관련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일봉상의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로보티즈라는 차트가요, 이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3월달에 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3월달 저점 기록 이후에 5월달에 한번 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이때 고가 부분을 최근에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AI 쪽은요, 이번 1월달에 이제 중국 대부분 주요 증시가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둔화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AI, 5G 등등 관련 섹터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LG전자가 전장 사업 그리고 AI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요즘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 또한 기대가 된다면은 이 기업 또한 중국 쪽에 매출처를 확보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여드린 기업처럼 이 주가가 박스권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한은 충분히 추상승 보이면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이 박스권에 있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한 유효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충분히 이 15,000원 가격대 돌파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시세는 한 번 더 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1차 보폭가는 15,000원으로 짚어드리되 이후에 추상승세를 보인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좀 더 멀리 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이쪽 부근, 저가 부근 11,5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보티즈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저도 최근에 음식점을 갔더니 이 로봇들이 이렇게 음식을 정말 배달해주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AI 쪽을 좀 보자라고 하시면서 로보티즈로 구해주셨습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도 덧붙여 주셨고요. 저희는 목표가 15,000원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너무 간절하게 제발 채택 좀 하고 열심히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준지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모로 애매한 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단기로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저는 단기 종목 좀 구해주세요 하셨고요. MTN 앵커님, 전문가님들 감기 조심하세요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시청자님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권영우 전문가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좀 단기적으로 볼 종목, 좀 여러모로 애매한 장이라서 좀 짧게 보실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종목도 있으실까요? 약간은 그 얄궂기도 하고 좀 짓궂은 종목을 하나 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종목은 원래 좀 이렇게 얄궂고 좀 짓궂고 어쩔 때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좀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우성사료라는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딱 말 그대로 사료 종목입니다. 최근에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농수산물 수급장만 보고서 공개 직후에 3대 곡물 가격이 일제 급등했죠. 옥수수, 콩, 소맥. 근데 이런 것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상승 곡선이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당연히 판매 단가 인상으로 매출 개선에 연결이 될 것이다. 지금 곡물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도 주주를 가격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이션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초 자재, 기초 소재 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 원가 상승이 판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매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얄궂다고 설명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오늘 17%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시가 부분까지 1%로 지금 거의 마감을 했거든요. 1.8%. 이 종목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차트가 사실 매집인 차트인 부분인 것인데 이것을 물량을 쭉 모았다가 한 번에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와준다면 사실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재판 관련해서 어떤 투매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가를 밀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이 이평선 정배열의 초입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추세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따로 분석하지 않고 목표가랑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70원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잡아 드리도록 3,25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얄궂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17%가량 쭉 올랐다가 지금 마감대까지는 1.8% 상승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종목을 찾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수익 잘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성사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3,770원까지 수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쉽겠죠?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사연창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열어두고 있고요.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실 분들은요.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